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계속 지연되던 2023년 예산안이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방안,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 정부에서 발표할 각종 정부 예산안 확정된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방안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분야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유나 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 조치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분야입니다.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공공요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체감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분산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물가 안정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별로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분산해서 추진하면 그나마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켜드리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0%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해드리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올해 연말까지였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80%까지 소득공제 상향되니까 계속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47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탄력세 인하하는 방안, 원래는 올해 끝내는 것인데 이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이런 핵심 생계비 지원을 강화해드립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르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 단가도 인상되었습니다. 생필품에 대한 바우처 단가도 인상되었는데요. 차상위 이하 가구 그리고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해 드리는데 기저귀는 64,000원에서 8만원, 도제분유는 86,000원에서 10만원, 생리대는 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3,000원 인상합니다. 다음은 약자 복지혁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 지원액을 상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3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차 기초생활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는데 여기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그러니까 35%를 목표로 하고 상향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같은 여러 가지 재산 기준, 잘못된 기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수준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 154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62만원까지 확대해드리는 증액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해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외래 6대 중증질환에 한정하고 지원 금액이 3천만원까지였다면 이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5천만원까지 증액하여 지원해드립니다. 다음은요,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지금까지는 월 30만 8천원에서 내년부터는 32만 2천원까지 인상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올해까지는 628만 명 정도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665만 명이 혜택받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순차적으로 인상해서 최종 4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린다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 및 수당도 인상시켜 드립니다. 또한 일자리도 확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근로나 자립의욕을 높이고 복지제도 같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종합적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구직급여의 대상이나 지급 수준, 기간, 방법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내년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단기에 취업하고 또 바로 실직하고 이런 반복적 수급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반복 수급자는 감액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예산, 그중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 방안,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복지도 확충하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향후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3년 예산에 대한 구체적 발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일자리 사업 또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12월부터 신청하는 곳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월 정도 되면 바로 신청받기 시작합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각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대부분 1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도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 지원금이나 정책이 있다면 자주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또 주민센터에 전화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